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뉴욕 맨해튼이나 LA의 그 화려한 마천루들이 헐값에 팔리다 못해 이름만 대면 아는 건물주들이 아예 소유권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자산 가치만 수조 원인 빌딩들인데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상식 밖의 일처럼 보이지만 자본의 세계에서는 가장 냉혹하고도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거대한 자산의 손절매입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저금리 시절에 빌린 천문학적인 대출금들이 대규모로 만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2%대 저금리로 돈을 빌려 빌딩을 샀던 주인들이 이제 7%가 넘는 고금리로 재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자 비용만 3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여기에 치명타는 건물의 가치입니다. 일부 지역의 빌딩 가격은 반토막이 났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인 깡통 빌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자를 내며 버티는 게 오히려 자산을 갉아먹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은행에 편지 한 통과 건물 열쇠를 보냅니다. 난 더 이상 감당 못하니 은행 내가 알아서 해라. 이른바 징글메일 사태가 미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금리 때문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과거 경제 위기 때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무실은 다시 활기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만큼은 전문가들이 오피스의 수요가 폭락했다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하는 건가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주범이 또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는 범인이 다릅니다. 바로 AI라는 노동력의 등장입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기업이 성장하면 더 많은 직원을 뽑았고 그들을 앉힐 책상과 넓은 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AI 에이전트 하나가 과거 직원 서너 명이 하던 데이터 분석, 기획안 작성, 고객 응대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며 수천 평의 공간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이제 사무실은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거대한 비용일 뿐입니다. 팬데믹이 재택근무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AI는 사무실이 없어도 회사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물리적 공간의 점유가 곧 생산성이었던 100년의 공식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빌딩 주인들이나 거대 기업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는 도시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시한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과한 공포 마케팅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일상을 뒤흔들 사회의 도미노입니다. 가장 먼저 도시의 인프라가 위협을 받습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는 빌딩 주인들이 내는 막대한 보유세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빌딩 가치가 폭락하면 시청의 금고가 순식간에 빕니다. 예산이 줄면 지자체는 가장 먼저 경찰 순찰을 줄이고 거리 청소를 멈추며 공공시설 수리를 미룰 겁니다. 치안이 불안해지고 거리가 슬럼화되면 남은 기업과 시민들도 결국 도시를 떠나게 되죠. 도시는 더 가난해지고 더 위험해지는 도시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겁니다. 마천루에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 삶의 안온함도 함께 위협받는다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빌딩 주인들이 건물을 포기하고 도망친다는 건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손실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우리의 예금이나 퇴직연금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이 빌딩들의 돈을 빌려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예금이 들어있는 지역 은행들입니다. 빌딩 주인들이 은행에 열쇠를 던지고 떠나면 그 막대한 대출금은 고스란히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이 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 은행들은 자산 가치가 폭락하며 뱅크런 즉 예금 인출 사태 리스크에 직면해 있죠. 더 직접적인 위협은 우리가 가입한 금융 상품들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했던 퇴직연금, 리츠 상품, 그리고 보험사 자산의 상당 부분이 사실 이 마천루들의 채권과 얽혀 있습니다. 거물들이 손절매를 할 때마다 우리 노후 자산의 수익률도 함께 깎여나가는 셈이죠. 이제는 내 돈이 어떤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지, 연체율은 어떤지 직접 감시해야 하는 자기 책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무실이 줄어드는 게 고용시장의 대규모 쇼크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이 비는 것과 우리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기업이 비싼 임대료를 내며 유지하던 본사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그 공간을 채우던 인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AI가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넓은 사무실에 모여 일하던 중간 관리직과 지원 부서원들이 가장 먼저 잉여 인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파장은 건물 담장을 넘어 도시 전체로 번집니다. 오피스타운의 활기를 지탱하던 식당, 카페, 세탁소 같은 점심 경제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사라지면서 그 주변의 서비스업까지 연쇄도산하는 것이죠. 결국 노동시장은 AI를 다루는 소수와 일자리를 잃은 다수로 나뉘는 잔혹한 L자형 고용 쇼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강남이나 맨해튼 같은 곳은 절대 망하지 않는 성역이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부동산 신화가 깨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투자는 영원히 끝난 건가요? 아니면 이 혼란 속에서도 돈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는 건가요? 부동산 불패라는 단어의 정의가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화려한 외관의 오피스 빌딩이 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자본은 조용히 다른 영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의 빈자리를 대신할 AI의 심장, 즉 데이터 센터와 이커머스 물류의 핵심인 첨단 물류 창고가 새로운 금싸라기 땅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움틉니다. 강남과 맨해튼의 낡은 마천루가 저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폐허 위에서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자산 가치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라지는 건물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본이 새롭게 흘러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세상이 통째로 변하고 있다는 게 실감나네요. 거대 빌딩이 무너지고 우리의 연금과 일자리까지 위협받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은 가만히 앉아 당할 수밖에 없나요? 당장 무엇부터 점검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이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누구도 정답을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내 자산의 뿌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거래 은행이나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마 망하겠어라는 안일함보다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자산을 분산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고용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업무가 사무실이라는 공간과 AI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이죠. 이제는 단순히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어디서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적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보이는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화려한 외관의 오피스 빌딩 시대가 저무는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울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가치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의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재앙이겠지만 변화의 길목을 미리 읽고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움직이는 분들에게는 부의 지도를 새롭게 그릴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